5cm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길게 되면 립 그루브가 생기죠. 4cm에서 8cm 정도가 남편분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가격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WLK 채널의 지오 PD입니다. 네, 상담사 치아입니다. 네. 네, 오늘도 빨리 사연부터 읽고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체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 가지 부부관계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음경 크기 문제입니다. 전에도 남편의 음경 크기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젠부턴가 부부관계에서 불만족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차 신경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음경은 발기했을 때 길이가 손가락 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굵지도 않고요. 이 때문에 충분히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 초반에는 서로 사랑이 넘쳤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의 신체적 욕구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라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참 힘듭니다. 괜히 밝히는 여자로 오해받는 것도 싫고요. 또 한편 스스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오는 변화인지를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남편과의 성생활은 여전히 규칙적이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점점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불만족스럽다는 감정이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봐야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독특한 사연이네요. 여성분이 네. 남친이나 남편의 음경 크기나 굵기가 고민이다 네네. 라는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흔치 않아요. 어쩌면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상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뭐 MC분이나 네. 패널분들이 또 여성인 경우에 또 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심한 상황이면. 심하다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가 심한 걸까요? 성적 자극을 받으려면 어느 기관을 자극받아야 되는 거죠? 클리토리스요? 그렇죠. 딱딱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좋네요. 완벽하게 이거.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토리스는 네. 영상을 보시면 이쪽이 바깥, 네네. 이쪽이 다리, 이쪽이 몸, 네. 여성분이에요. 이쪽이 다리, 이쪽이 상체. 네. 섹스하려고 누워 계시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클리토리스는 이렇게 타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거의 입구의 근처를 타고 앉아 있다. 네네. 그리고 질을 양쪽 몸통으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질 입구에서 깊어봐야 메인 앞뒤로 뭐 여유 있는 그 공간까지 다, 이제 진동이 가는 공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네. 5cm면 충분하다고요. 클리토리스 자체의 두께가 5cm는 아닌데 네네. 그 앞뒤의 공간까지 다 해서 뭐 다 생각해 보면 요 정도가 한 5cm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발기된 음경이 5cm 이하만 아니면 여성을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뭐 이론적으로 5cm만 돼도 닿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느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것이 와서 이렇게 충분히 만져주는 느낌과 자, 짧은 것이 톡톡 만져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네. 자, 이렇게 타고 앉았다 그랬잖아요. 네. 길어봐야 뭐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15cm다 쳐봐. 네.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네네.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럼 네네. 이만큼 다 허당이야. 왕복 운동을 할 때 네. 속도감이나 몰입감이라고 해야 될까? 속도감, 몰입감도 5cm, 리듬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5cm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5cm면 네. 리듬이 굉장히 타이트해지잖아요. 비트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길게 되면 그루브가 생기죠. 제가 잘 감을 모르겠 어떻게 그루브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근데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네네. 보면 근데 보통 굵기는 좀 영향을 좀 준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클리토리스가 타고 앉아 있는데 네네. 클리토리스가 아무리 흥분한다고 해도 질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 음경이 굵으면 굵을수록 사실은 이 클리토리스의 몸통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음경이 긴 분이 두께도 좀 두꺼운 경향이 있거든요. 얇고 긴 음경은 별로 없어요. 네, 비례하는군요, 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남성분들이 말씀하시는 조이는 느낌. 클리토리스가 타고 앉아 있는데 얘가 얼마나 흥분하냐. 클리토리스도 흥분하면 뚱뚱해지거든요. 네. 부풀어 오르는 만큼 그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질을 짓누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음경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자극을 받는 거고요. 네네. 네. 내 남편과의 섹스에서 지금 이 사연처럼 네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첫 번째 의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남편의 음경의 크기가 아니라 남편과 내가 섹스하는 방법이에요. 과연 남편은 나를 충분히 성적으로 흥분시켜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흥분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아낼 준비가 다 돼 있는가? 나는 평소에 자위도 많이 해서 내 몸의 성감대를 개발하고 충분히 흥분시키는 몸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개발시키셔야 되는 거고, 남편도 좀 더 정성 들여서 나를 애무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질과 클리토리스의 거리가 가까운 분은 완전히 감싸 안고 있는데 이게 먼 분이 있어요. 네네. 먼 분은 얘가 아무리 뚱뚱해져 봐야 질과 이 끝에가 단 정도 아니면 옆에가 약간 단 정도라서 자극이 적다고요. 자극이 잘 안 되겠네요. 네, 자극이 적다고요. 그래서 네네. 질과 클리토리스의 거리가 먼 분은 삽입 섹스로는 오르가즘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남편의 음경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클리토리스를 자극해 주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캐체웨인 거예요. CAT, 코이털 얼라인먼트 테크닉. 게 약자예요. 캐체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클리토리스가 타고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네. 클리토리스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얘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얘를 누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압박하는 방법인 그렇죠. 거죠? 이걸로 자극이 안 된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피부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로 자극을 하는 거죠. 몸으로 자극을 해요. 당연합니다. 자, 요걸 그대로 뉘어볼게요. 그대로 뉘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성의 몸, 네.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구덩이라고 얘기하는데 음경 윗부분, 아랫배 제일 아래쪽, 여성의 요도 위에 클리토리스부터 두덩까지 부분, 네네. 여기를 중력과 내 체중과 활용해서 누르면서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서로의 가장 아랫배의 하단을 서로가 밀착해서 부빈다? 그렇죠. 그 지그시 눌러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박한다. 자,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상위라고 네. 얘기하는 남성분이 팔을 쭉 뻗어요. 상체가 이렇게 들린다고요. 푸시업 하듯이. 푸시업 하듯이 이렇게 네네. 들고 있으니까. 대신 하체는 밀착돼 있고. 아내분하고 밀축돼 있는 거고 네네. 팔만 미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음경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네네. 네. 그 상태에서 누르면 클리토리스 이렇게 타고 있는다며. 네네. 그러니까 클리토리스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약간 수직 방향으로. 그렇죠. 음경은 클리토리스 방향으로 더 가면서 몸으로는 클리토리스를 누르고. 네. T체입니다. 바깥에서도 압박을 하고. 그렇죠. 내부에서도 조금 더 근접하고. 그렇죠. 이중의 효과가 있는. 그렇죠. 정답입니다. 강렬하겠네요. 네, 강렬하죠. 네. 그래서 이 체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하면 살을 띄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성분도 이렇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맞붙어 있는 거의 상황에서 맞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행이 되는 슬로우 천천히 누르듯이 해주시는 개념으로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빠른 왕복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흥분하면 그 상황에서도 빠른 왕복 운동이 돼요. 그럼 정말 절정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사연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빗나갔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조금 이 네. 사연에 좀 디테일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과거에는 뭐 음경이 조금 작은가 싶었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래에 와서 이제 이 성기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흥분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가요? 그렇죠. 흥분도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음경의 굵기나 크기가 길이가 작고 굵기가 좁아도 내가 충분히 흥분돼 있기 때문에 꽉 찬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꽉 찬 느낌이라는 개념은 남성분만 허전한 게 아니라 여성분도 허전하거든요. 연애 시절이든 이때는 내 몸도 많이 성적으로 흥분했던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흥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꽉 차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더 작아진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순수한 호기심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음경 크기가 한 남자 한 검지 정도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작은 편인 건가요? 작은 편이지. 일반적으로 네네. 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평균 4cm에서 8cm 정도가 발기가 안 됐을 평균. 때. 네. 발기됐을 때는 8cm에서 한 15cm까지. 가장 평균은 한 11cm 정도가 가장 평균. 11cm. 네, 한국인 기준입니다. 한국인 기준. 이분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고 남편한테 괜히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큰일 나죠. 좀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까봐 큰일 나죠. 남편분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가격하시는 걸 텐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해야 좋을지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좀 다행스러운 건 발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여자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캣체위는 여자분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성분의 체위를 스스로 만드세요. 이렇게 쓱 닦으면서 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성기 크기 이런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라 흥미로운 내가 자세를 알게 되었다.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이 캣체위를 유도를 하는 게 그것도 좋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죠.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것도 좋죠. 그거조차 민망하다. 네. 뭐 이러신 여성분들 계실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올라가세요. 여자 위 체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캣체위가 남자가 위에서 그 클리토리스를 압박하는 거라면 여자 위 체위는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건 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알잖아요.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움직이면 기분이 좋더라. 를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 오르가즘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거를 목적으로만 쭉 달려가시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되게 솔루션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체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나쁜 건 남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진짜 음경 확대 수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발, 제발. 사실 이 영상을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보고 계시면 뭐라고 하실 수도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자는 거죠. 마지막 수단으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연자분께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음경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해 주세요. 그쵸. 뭐 그렇게 타고난 건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건 이거 아니지. 잠깐만. 그렇게 잠깐만. 아니 뭐 얘기가 타고난 걸 어떡하겠어라는 건 네. 그것 때문인데 그냥 만족해라 뭐 이러다 이게 뭐 얘기가 이렇게 돼. 위험한 PD네. 진짜 위험한. 다시 한번 PD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남편의 음경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그래도 굉장히 명쾌한 솔루션이 나왔던 것 같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특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이거 아셨나?